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생의 사고 제6장 보편화와 특수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와 체계 사이에서 이율배반이 엿보인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율배반이 발견되는 것은 그 두 측면 사이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관계를 무시할 때뿐입니다. 역사와 체계, 양자 사이에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변천을 형성하는 통시적이며 또한 연유적인 구조체가 자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시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 이론이고, 그와 반대로 공시적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분포를 의미하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체계의 이항 대립을 기초로 하여 그 양극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서 이 구조체는 형성됩니다. 추가되는 항목은 각각 대립관계이거나 상관관계 혹은 유비관계를 가진 것이 선택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 같은 관계가 모두 동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부적 논리는 그 부분에 한한 것이며, 직접 결합하고 있는 이 두 항목의 관계는 양해도, intelligibility, 즉 가지성에 있습니다. 의미 연쇄를 형성하는 고리 하나하나에서 논리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도미노 게임 초심자의 상황과 닮은 데가 있습니다. 도미노패 전체 구성을 모르고서도 인접한 것의 절반의 값어치만을 생각하고 패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 게임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계의 논리가 체계 내에 삽입되는 국부적 논리의 집합과 모든 점에 있어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전체의 논리는 다른 어느 종류의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축의 수와 성질, 한 축에서 다른 축으로 옮겨가기 위한 변환의 규칙, 나아가서 책의 고유의 습성, 즉 무연적 동인에 대한 사례마다 다른 수용성의 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른바 토템 분류법에 관련된 신앙이나 관습은 이 총체계 활동의 일면 내지 하나의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토템적 분류법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는 바야흐로 집단의 폐쇄성을 타개하고 우한에 가까운 인류관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토테미즘 조직이 정통적인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확인됩니다. 서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지방에서는 전시족과 그 토템 틀을 넘어서 몇 개의 토템으로서의 족제적 구분이 존재합니다. 치페와 인디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토템을 가진 사람은 부족이나 촌락이 다르더라도 서로 친척 사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토템적 조편화는 단순한 부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마치 최초의 국제사회적인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회학적 의미가 아닌 생물학적 의미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토템 명칭을 가축에게까지 붙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여러 부족의 경우 개를 형제라든가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원주민에게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토템으로 연결됩니다. 고유명과 토템 호칭의 관계는 멜라네시아에서도 발견됩니다. 인용합니다. 이하트 물조구의 토템 체계는 놀랄 만큼 정교하며 여러 종류의 인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정령, 새, 별, 포유동물, 그릇, 도구 등 자기 씨족의 조상 토템의 이름을 몇 개씩 모아서 자기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0 내지 그 이상의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 씨족은 이와 같은 다음절로 된 조상명을 몇백씩이나 가지며 그 어원은 비밀스러운 신화에서 유래합니다. 인용 마칩니다. 원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토템은 이름만 알면 금방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산자의 이름은 모두 토템 복합의 어떠한 요소에서 나왔으며 직접 아니면 간접으로 토템과 관계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 호칭이 집단 호칭과 같은 체계에 속하는 것이면 명백합니다.
그리고 집단 호칭을 매개로 하여 또한 변환에 의해 개별화의 지평에서 가장 일반적인 범주의 지평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C족 또는 하위 C족은 각각 일군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그 이름을 소유하는 것은 해당 C족의 구성원의 하나입니다. 개인이 집단의 일부이듯이 개인명도 집단명의 일부분입니다. 집단명은 동물의 전신이고 개인명은 그 몸의 사지나 부분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동물의 개념에서 집단명은 출발하고 개인명은 짖는 개, 성난 들소와 같이 시간적 아니면 공간적으로 한정된 동물의 양태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유명은 개념적 존재로서의 동물 아니면 식물의 일면을 나타내는 동시에 개체로서의 인간의 일면에 대응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새 이름을 갖게 되는 사회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인접한 사회에서 같은 구성법이 한쪽에서는 개인명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집합명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금기의 체계가 같은 성질을 갖고 개인 호칭과 집단 명칭의 양면에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사회 집단이 동식물의 이름을 빌릴 경우 그 명조 동식물을 음식으로 금지하는 예가 때때로 있습니다. 또한 때로 개인의 이름을 동식물이 쓰고 있을 때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금지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한쪽 면에서 다른 면으로의 이해는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아메리카에서도 죽은 자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은 금기로 알려져 있을 뿐더러 그 이름과 음성상 유사성이 있는 어떤 단어도 부정을 타게 합니다.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와의 관계는 명명과 기표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이 타인이냐 자기냐의 구별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기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다만 타인과 자기와의 사이에 있으며 그것은 화가가 구상미술이냐 비구상미술이냐의 선택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경우 선택은 식별 가능한 대상을 하나의 유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대상을 분류의 틀 밖에 놓고 그것을 자기 분류의 수단으로 삼아 자기를 표현하느냐의 선택일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